이번 시간에는 광물을 이루는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물을 이루고 있다. 원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원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광물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광물은 규산염 광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규산염 광물, 그 다음에 좀 더 들어봤을 법한 탄산염 광물, 그 다음에 산화 광물, 황화 광물, 할로젠 광물, 또 금속 광물, 이렇게 광물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물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기준은 이 광물들이 어떤 원소를, 어떤 이온을 포함하고 있느냐, 어떤 이온을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광물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 지각을 구성하는 것, 어떤 게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산소와 규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광물, 그래서 규산염 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규산염 광물을 중심으로 광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건, 자, SiO4, 이 규산염 물질을 보통 이온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규산염 광물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들어봤을 법한 것들이 탄산염 광물이에요. 자, 이 탄산염 광물은 CO3, 이 녀석을 이온으로 갖고 있는 것을 탄산염 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산화 광물은 산소 이온을, 황화 광물은 황이온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유명한 건 규산염 광물, SiO4 결정 구조인 SiO4를 규산염 물질을 이온으로 갖고 있는 거, 그다음 탄산염 광물, 이 녀석을 이온으로 갖고 있는 거. 자, 얘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탄산염 광물은 여러분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방해석이라고 하는 광물 있죠? 이 방해석이라고 하는 광물들이 탄산염 광물의 대표입니다.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도 산소가 많이 들어있네. 여기도 기본적으로 규소와 산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자, 규산염 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들어보셨죠?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산소, 규소가 지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이온, 이걸 포함한 광물이 바로 규산염 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규산염 광물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조암 광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조암 광물. 조암 광물이란 암석을 조성하는 광물을 조암 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자, 이 조암 광물은 대부분 어떤 돌에서 나오냐면 화성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화성암은 뭐가 굳어서 된 돌이다? 마그마가 굳어서 된 돌이다. 자, 마그마가 굳어서 된 돌이 화성암인데, 이 마그마가 굳어서 된 돌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이고요, 광물들을 조암 광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대부분 이걸 왜 화성암, 지구에는 화성암만 있는 게 아니죠? 변성암도 있고 퇴적암도 있고. 자, 그런데 지구에는 변성암 대부분이 화성암이 변했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지구가 탄생했을 때 마그마의 바다 상태였던 적이 있죠. 그 마그마의 바다 상태는 다 용암 상태였단 말이에요. 얘네가 지각이 냉각되기 시작하면, 지구가 냉각되기 시작하면서 지각을 형성하잖아요. 그 지각을 형성했을 때 최초 돌이 화성암이에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난 거야. 지구의 나이가 한 46억 년이니까. 그러면서 열과 압력을 받게 돼요. 그럼 변성암이 되겠죠. 지금 현재 지구상에 가장 많은 돌은 변성암인데,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두 번째로 많은 돌이 화성암이에요. 그러니까 화성암을 이루는 건 조암 광물들. 자, 이 조암 광물들이 뭐냐? 또 들어봤네. 석영, 장석, 흑음모, 휘석, 각섬석, 감남석. 들어보셨죠? 자, 이런 애들이 조암 광물이에요. 다 들어보셨을 건데, 얘네가 주로, 근데 변성암 중에서도 대부분 이런 광물들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우리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게 조암 광물들이에요. 석영, 장석, 흑음모. 물론 흑음모도 있고 백운모도 있어요. 백운모도 있고. 보통 얘네들을 운모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장석은 정장석도 있고 사장석도 있네. 그래서 얘네들을 정장석, 사장석 다 합쳐서 장석류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장석류의 종류는 여러 가지니까. 어쨌든 쟤네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화성암이든 변성암이든 가장 많은 돌 속에 들어있는 광물이에요. 그런 광물을 뭐라고 한다? 조암광물이라고 한다. 그 조암광물이 다 뭐다? 규산염 광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야기되어진 이 광물들이요, 다 규산염 광물이에요. 왜? 산소와 규소 이온을, SiO4 이온을 대부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규산염 광물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산염 광물을 이루는 기본 구조입니다. 중심부에 규소가 하나 있고요. 산소 4개가 있는. 그래서 보통 이 규산염 광물이 이루는 기본 구조를 SiO4 사면체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SiO4 사면체 구조가 규산염 광물을 이루는 가장 기본 구조인데, 이 SiO4 사면체가 각각 하나하나 덩어리져 있느냐 아니면 긴 사슬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광물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특징에 따른 규산염 광물의 분류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조암 광물을 분류하는 거랑 조암 광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랑 같은데, 보통 이렇게 SiO4 사면체 이렇게 딸랑 하나 있는 경우를 보통 독립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남석과 같은 광물들은 SiO4 사면체가 독립형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SiO4 사면체 구조가 어떤 형태를 띠느냐에 따라서 광물이 달라지는데,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iO4 사면체 구조에 따라서 규산염 광물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감남석 같은 경우는 SiO4 사면체 구조를 그냥 하나하나 독립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형태가 바로 감남석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 다음, 이 SiO4 사면체는 가운데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이렇게 그 주변에 사면체 형태를 띠고 있는데, 산소 하나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단일 사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일 사슬이 한 줄씩 한 줄씩, 이런 게 바로 희석 형태예요. 그래서 보통 사슬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길게 늘어뜨려지거든요. 그래서 희석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광물 속에서 이렇게 기둥 모양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 사슬이 이렇게 하나씩 산소가 공유되어 있는데 중간에 산소가 하나씩 옆으로 또 연결되는, 그래서 2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를 이중 사슬 구조 또는 복사슬 구조, 사슬이 2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각섬석과 같은 형태예요. 이건 이중사슬, 단일사슬. 그러니까 독립형으로 있었던 SiO4 사면체가 그러니까 줄의 사슬의 형태를 띠는 형태를 말해요. 자, 이런 이중사슬이 옆으로 쫙 펼쳐지는. 그래서 이런 형태. 한 면 형태를 띠는 형태. 이걸 판상구조라고 합니다. 판 모양. 한 판씩. 우리 그 교과서 이렇게 놔두면 교과서 한 장씩 떨어뜨리는 것처럼 한 판 옆으로는 잘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바로 판상구조. 이게 흑음모예요. 백음모도 판상구조를 띠고 있긴 합니다. 견음모도 판상구조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단일 사슬 구조나 판상구조나 이중 사슬 구조의 특징은 뭐냐? 자, 여기 보면 각섬석도 기둥 모양이에요. 그죠? 흑음모는 판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일 사슬 구조나 판상 구조나 이중 사슬 구조는 뭐가 발달하냐면 쪼개짐이 발달합니다. 쪼개짐이란 방향성을 가지고 깨지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툭 쳤을 때 막 깨지는 게 아니라 툭 치면 이렇게 딱 벌어지는, 기둥 모양으로 벌어지는 형태고, 얘는 판 모양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주는 곳으로 압력을 가하면, 힘을 가하면 쪼개진다, 뜯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형태가 바로 쪼개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일 사슬 구조, 이중 사슬 구조, 판상 구조는 쪼개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얽히설키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를 보통 우리는 이런 경우 뭐라고 하니까 망상 구조라고 합니다.
연결망들이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 뭐야? 망상 구조. 되게 단단하겠죠? 석영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석영 같은 경우는 굵기가 모수 굵기가 7이에요. 아주 단단하죠. 석영 중에 보석으로 가치가 있는 걸 수정이라고 할 만큼 보석부터는 단단하기가 아주 세요. 그냥 보석이 풍화에 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망상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형태. 그래서 이 독립형이나 이 망상 구조, 독립 구조나 망상 구조의 특징은 뭐냐? 쪼개지면 발달하지 않아요. 깨짐이 발달한다. 잘 깨져. 깨지면 깨졌지. 이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쪼개지지 않는다는, 툭 떨어져 나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망상 구조나 독립형 구조예요. 물론 석영은 장석은 조금 더 두꺼운 판 모양이긴 하지만 장석도 이렇게 망상 구조를 띠고 있는데 조금 배열성이 달라요. 그다음에 장석은 두꺼운 판 모양으로 쪼개짐이 발달하기도 하니까 일반적인 석영은 망상 구조를 띠고 있다. 장석류는 한쪽으로 특정지기는 어려워요. 근데 장석도 좀 단단한 편에 속하긴 하지만 석영은 망상 구조,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감남석, 휘석, 흑은모, 각섬석은 다 유색 강물이거든요. 까만색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독립형 구조, 이 다양한 형태의 구조, 특히 이 세 가지는 쪼개짐이 발달한 형태, 어떤 물리적 특징을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요. 이런 규산형 강물은 앞서서 있었던 규산형 그 기본 구조인 그 SiO4 사면체의 형태, 구조적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산형 광물은 SiO4 사면체 구조가 어떤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광물을 구별하기도 하는데요. 자, 규산형 광물의 또 하나의 특징. 보통 이제 우리가 규산형 광물을 물리적 성질들을 가지고 구별을 할 때 규산형 광물의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규산형 광물이 주로 규소와 산소로, 그래서 규산형 광물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 규소토가 규사토라고 하는 게 유리의 원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보통 석영알갱이긴 하지만 특징이 뭐냐면 규산형 광물의 특징은 조흔색이 다 흰색이에요. 앞서서 아까 구조적인 특징을 보여드렸지만 규산형 광물은 석영이나 장석류는 되게 밝은 색을 띠고 흑은모부터 각섬석, 감남석, 희석은 되게 어두운 색의 광물을 띠어요. 색은 다른데 규산염 성질이기 때문에 좋은 색은 모두 흰색 계열을 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또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규산형 광물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암석, 그리고 그 암석 속에 들어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광물들은 대부분 규산형 광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규산형 광물들은 구조 형태 또는 물리적 특징에 의해서 보통 6가지 종류의 광물들로 구별될 수 있음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